네, 진사로입니다. 43회 한능검 고급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하께서 실시한 노비안검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전쟁에서 포로가 됐거나 빚 때문에 강제로 권세가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시킨 정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비안검법 하면 나와야 되는 이 왕, 바로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이죠. 노비안검법과 과거제의 왕, 요 분인데, 과거제는 앞선 문제에서 선지로 등장했기 때문에 선지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사항들을 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비안검법과 과거제가 있고, 그 외에는 호족을 약화시켰죠. 사실 요 노비안검법이나 과거제도 호족 약화 및 왕권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호족 세력들을 실제로 많이 억눌렀어요. 그러면서 추진했던 정책이 칭제 건원, 황제의 나라를 칭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관리들에 대한 공복 제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을 했죠. 광덕이나 준풍 같은 이런 연호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게 이제 논산에 있는데, 이게 이제 광종시대 때 이제 건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승려 중에 균여라는 분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귀법사의 주지스님인데, 보현 10원가를 지었던 이런 승려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광종에 대한 설명, 제가 말씀드린 거의 정답 5번이 있죠. 광덕, 준풍 등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라는 게 광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성종이에요. 앞에서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 변정도감을 두었다. 이건 이제 공민왕이죠. 저 전민 변정도감도 노비안검법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었어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노비들 뿐만이 아니라 땅까지 이제 변정을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이게 이제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라는 것은 고려의 태조 왕건이고요.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신 분은 숙종입니다. 다만 해동통보는 유통이 잘 되진 않았고, 대신에 고려시대에는 활구라고 했던 은병이 더 유통이 잘 됐습니다. 12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분이네요.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세운 가해생애를 보자.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웠고, 송악을 도읍으로 나라를 세웠고,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다라는 거죠. 특히 마지막에 국호 마진, 철원으로 천도,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입니다. 후고구려의 건국하신 분이죠. 이 궁예에 대한 설명을 문제에서 찾아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고구려 궁예가 나오면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니 해도 정치기구였던 광평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라는 게 후고구려의 궁예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후백제 견훤은 가장 대표적 키워드가 뭐냐면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라는 점입니다. 1번에 있는 요 내용은 후백제의 견훤이에요. 그리고 이제 견훤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요 5번에 신라의 금성, 요 금성은 경주입니다. 수도 경주 서라벌이죠. 이 금성을 습격하여 경야왕을 죽게 한 왕도 견훤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견훤에 대한 얘기고, 이 청해진 설치의 해상무역 전개는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 최초의 호족으로 볼 수 있어요. 1, 2천 전투에서 신검군대를 격퇴한 것은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지금 이제 후고구려 나왔고, 궁예 나왔고, 견훤, 왕건 나왔는데, 이건 이제 후삼국 시대랑 관련이 되죠. 이제 궁예가 후고구를 세웠다가 나중에 이제 왕건이 정변을 일으켜서 궁예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 이름을 고려로 정하고 다시 송악으로 도읍을 옮겨와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고, 그 이후에는
후백제와 고려가 후삼국의 패권을 놓고 계속해서 맞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흐름을 보자면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의 멸망, 그리고 1, 2천 전투가 있어요. 자, 이 공산전투는 지금의 그 대구 지역이죠. 803. 고창전투는 안동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공산전투 직전에, 이 직전이에요. 요 직전에 요 일이 있었어요. 경양을 죽게 한 요 일이 공산전투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견훤의 경주 습격이 공산전투 직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신검의 군대를 격퇴했다 그랬는데 요 신라 멸망 전에 그 신검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왕이 되려고. 불효자식이죠. 그래서 이제 금산사에 유폐를 했고, 이게 이제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해가지고 왕건에게 갑니다. 고려에 귀부해요. 이 일이 신라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 김부가 이제 개경으로 직접 와서 나라를 들어바치는 그 순간에 이제 신라의 그 김부가 경주 사신관이 됐던 그 순간에 견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고 이후에 1, 2천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이제 신검의 후백제 부대가 이제 고려 군대에 대패하면서 이제 후백제 멸망으로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진이 이미 그 소구를 1차 보복하고자 맹세하며 땅을 돌려달라는 걸 빌미로 여러 주장들이 해마다 와서 다투었다. 개척한 땅이 크고 넓어 구성까지의 거리가 아득히 멀고 골짜기가 험하고 깊어서 사람들을 노략질했다.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여 끝내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었으며 전쟁에 쓰이는 도구와 군량을 내지로 옮기고 철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진족에 관련된 내용이고 구성을 돌려줬다 그랬죠. 이게 이제 동북 구성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요거 흐름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별무반이 조직이 되죠. 이제 윤관 요 분께서 조직하셔가지고 이제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여진족을 몰아낸 그 지역에다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동북 구성을 여진에게 반환하게 돼요. 영토만 따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새로운 영토가 된 지역에는 그 우리 주민들이 이주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빼앗길 위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진족에게 동북 구성을 돌려주게 됐다라는 건데, 이 여진이 나중에 금나라가 되면서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특히 다른 신하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조정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이자겸 그리고 척준경이 같은 세력이죠. 이 사대를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금나라의 사대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자겸이 뭐 자기 딸들 전부 다 왕한테 시집을 했던 최고의 문벌이었으니까 이제 당시 왕 인종이 이자겸의 의견을 따랐었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의 이 흐름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금방 찾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선지에서 가장 후대에 일어난 일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자, 강감찬이 귀주에서 왜적을 격퇴하였다. 이건 거란의 3차 침입인데, 이제 고려가 여러 번의 외침을 받았는데 거란이 먼저였고 그 다음 세기의 여진이에요. 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폐위하였다. 이거는 거란의 2차 침입의 빌미가 된 사건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희가 외교단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이건 거란의 1차 침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요 부여성과 비사성이라는 지역이 요동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천리장성 축조가 원래는 고구려도 있고 고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의 축조, 요거는 고구려의 천리장성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웠던 천리장성이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거고, 그 고려의 천리장성은 압록강에서 영흥만인가 요 한반도 지역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요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겠네요.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이죠. 죄송해요. 밑줄그은 정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최근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로 학생들이 모여들어 관학이 많이 위축되었다는군. 직원고 출신들이 세운 사학이 많아서 과거 준비에 유리한 모양일세.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학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들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배경이 다 나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그러니까 관학 진흥을 위한 정책이에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를 꼽습니다. 국자감에다가 전문 칠제, 이 강좌를 두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양연고를 설치해요. 이 장학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제도를 확충해서 그 관학을 진흥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하였다. 이게 이제 그 관학 진흥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 해설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직원고 출신들이 세운 사학이 많다. 이 직원고가 그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사람을 뜻하죠. 그러니까는 이 과거 시험이 그러니까 공무원 등용 시험이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던 사람이 공무원 학원을 오픈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과목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과거 시험 과목은 그냥 유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갈 거예요. 뭐 돈만 있다면 이쪽 가가지고 공부해야죠.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똑똑한 자식이 있으면 공부시켜야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학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전문 칠제를 개설했다 이거죠. 자,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였다. 원성왕. 초계문 신제를 실시한 왕은 정조고요.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었다라는 거, 이건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당을 설립하여 학문을 가르쳤다. 이 경당은 고구려의 지방교육기관이에요. 유학도 물론 가르쳤지만 활쏘기 같은 것도 가르쳤던 이런 지방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11월에 팔관회가 열렸다. 신봉로에 들러서 관료에게 잔치를 베풀고 대회에서 술과 음식을 하사하고 음악을 관람했다. 송해 상인과 탐나국도 특산물을 바쳤고 자리를 내줘서 음악을 관람하게 했는데 이후에는 상리가 되었다.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해도 팔관회입니다. 이 팔관회가 언제 열렸냐? 바로 고려시대죠. 불교와 도교가 융합된 행사라고 보면 돼요. 이 팔관회가 고려시대에 열렸던 중요한 종교 행사였어요. 국가적인 행사였죠. 왕까지 들러서 막 관료에게 잔치를 베풀 정도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국가적 행사입니다. 이게 이제 태조 왕건의 후녀 10조에 팔관회를 크게 열어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의 왕들이 이 팔관회를 그렇게 많이 열었다라는 거죠. 자, 그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의 기능을 했었죠. 그 다음에 수도의 시장을 감독했던 경시서라는 기관이 있었다. 그리고 활구라고 불린 은병이 있었다. 이게 이제 화폐로 유통이 됐죠. 그리고 이제 관영상점, 서적점이나 다점 같은 이런 관영상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통이 잘 되진 않았지만 금속화폐로 이제 건원중보나 해동통보 같은 이런 화폐도 있었어요. 이런 게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라는 게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예요.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된 거는 조선시대 후기. 농가 집성이 편찬된 거나 게시무역과 후시무역 이런 것도 전부 조선 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인물에 대해 말해보자.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여 불교계를 개혁하려고 했다라고 나왔죠. 자, 이분 바로 나와야 됩니다. 보조국사 진울. 자,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다. 보조국사. 이런 데서 바로 알아내셔야 됩니다. 고려 후기에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승려입니다. 이 수선사는 지금의 순천 송광사로 알려져 있죠. 자, 어쨌거나 이건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은 결국 이 진울 스님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 진울 스님에 대해서는 이 보조국사랑 수선사 결사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시하셨던 수행 방법이 이제 도노점수하고 그 다음에 정해쌍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도노점수라는 건 뭐 수행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순간 깨달음이 갑자기 온다라는 이런 말이고, 이제 그걸 위한 수행 방법으로 정해쌍수를 내세웠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도노점수를 주장하며 수행 방법으로 정해쌍수를 내세웠다라는 거죠. 자,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원효대사입니다. 이제 그 일심사상이나 화쟁사상 이런 것도 있고,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내지는 그 금강산매경론이나 대승기신론소 같은 이런 책도 쓰셨습니다. 자, 화엄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사상을 정리하신 분은 원효대사와 같은 시대의 의상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교단의 통합을 위해 해동천태종을 개창했다. 이 분은 대각국사 의천이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이건 이제 통일신라 시대 8세기의 스님 해초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특히 이제 의천 대사의 경우에는 해동천태종을 개창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불교교단 통합도 역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인데, 이 의천 대사의 경우에는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이제 그래서 이분은 교관겸수라는 그 수행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교관겸수. 교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반면에 진을 스님, 이분은 이제 조계종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불교의 최대 종파죠. 이 조계종을 창시하신 진을 스님께서는 이제 정해쌍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행을 뜻하고 정해쌍수. 그러니까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공주의 검령구 등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하였는데 홀랄대는 인으로, 삼가는 장순용으로, 차홀대는 차신으로 하고 관직은 모두 장군으로 하였다. 자, 검령구라는 게 이제 시종인을 뜻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시종들한테 뭐 이름을 내리고 성을 내리고 관직을 장군으로 했다 이거예요. 제국대장 공주의 검령구와 관료들이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여 산천으로 경계를 정하고 사표를 받아 조세를 납입하지 않으니 청컨대 사표를 도로 거두소서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 시대가 언젠지 바로 아시겠죠? 원간섭기입니다. 여기 이제 제국대장공주, 그러니까 대장공주가 그 원나라의 공주인데 고려의 왕과 혼인했던 이런 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원간섭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보니까 와, 공주의 시종들한테도 막 땅 많이 주고 장군 주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백성들은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원간섭기의 사회 모습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라는 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나라의 그 풍습이죠. 몽골풍.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한편으로 원나라 본토에서는 또 고려 양식이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원나라는 좀 유목민족이고 이렇게 침략 쪽을 많이 했지만,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뭐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고려의 문화를 이렇게 많이 그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려의 여인들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죠. 그게 공려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서울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고요. 웅천주도도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 김원창이 나는 신라 하대에 있었습니다. 왕권이 약화되는 큰 계기가 됐죠.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의 막을 도모하였다. 이거는 최씨 무신 정권. 특히나 저 만적은 최충원의 산호비로 알려져 있어요. 최충원 집권식입니다.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이거는 이제 무신 정권, 무신 집권기인데 최씨 무신 정권 전이에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승려 일연이 편찬한 이 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왕력편, 기의편, 흥법편 등 5권 9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교 중심의 역사적 사실과 함께 민간설화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승려 일연이 편찬한 불교 중심의 민간설화 수록된 책 이거 바로 나와야죠. 삼국유사입니다. 이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를 2개를 꼽자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인데 이 삼국사기는 문벌 유학자 김부식이 만든 책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적인 내용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설화라든지 불교 민간 설화라든지 신화 같은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삼국유사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군의 이야기부터가 나오게 되는 게 삼국유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에요.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이 삼국유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게 삼국사기. 김부식이 지었다 말씀드렸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발해고입니다. 유득공 선생이 지었어요.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된 건 조선의 왕조실록.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도 돼 있죠.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다. 가장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삼국사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지비, 장령, 지평, 감찰 등을 둔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관을 규찰한다라는 거예요. 저 백관을 규찰한다는 게 감찰을 한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이 감찰기구입니다. 관리들에 대한 감찰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직책에도 감찰이 있었죠. 자,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준다라든지 이런 게 있고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끄는 이런 기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론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요게 이제 감찰이죠. 자, 요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일단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보자면은 요 감찰했던 기구는 그 사헌부예요. 이제 사관원이나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던 그 사헌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선지에 없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특히 이 3사 중에서 사헌부나 사관원은 오품위와 관료들에 대한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선지에 있죠. 5번이 정답입니다. 오품위와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헌부랑 사관원, 홍문관 요 세 기구가 3사고 그 중에서 사헌부와 사관원은 오품위와 관리들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관원은 간증을 담당했던 기구고 그 다음에 홍문관은 이제 그 학문 연구 기관, 그 다음에 이제 경연을 담당했던 기구죠. 이제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조선시대의 정치기구다라는 거를 모르고 만약에 고려시대로 이걸 본다면 고려시대에 이런 역할을 했던 기구가 그 어사대, 고려는 어사대요. 어사대가 있었어요. 그 심지어 이 고려의 어사대도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오품위와 관리는 아니고 어쨌든 서경권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이걸로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헌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요거는 한성부.
그 다음에 고려의 3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 3사는 그 화폐 및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했던 기관이에요. 고려에서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따지자면 이 기관은 호조입니다. 의정부 6조 중에 호조. 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권위로 혁파되었다. 이거는 이제 소격서예요. 뭐 여담인데 지금 종로에 저 삼청동 쪽 가면은 이제 소격서가 설치됐던 곳이 있어요. 그 이제 예전에는 거기가 행정동 명칭이 소격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누구지 그 서태지 가수의 노래에도 소격동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은 그 소격동이 행정동 명칭에서 지워지고 이제 삼청동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격서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제 종로 쪽에 어차피 역사 현장이 많아요. 가서 보시다가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성장하였다. 요거는 비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비변사는 세도 정치 시기에 들어가면 매간매직 같은 걸 행하는 이제 권력 기구가 돼버리고 흥선대원군 시기에 혁파됩니다. 자, 20번 갈게요. 밑줄근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선의 건국 시조를 찬양하고 왕조의 창업을 합리화한 것이다. 이 왕이 정의인지 권제 등에 명하여 훈민정음으로 편찬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동의 여선용이 낫이어서 행동하신 일마다 모두 하늘에 내신 복이시니 하고 쭉 나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왕은 금방 나오죠.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서사시는 용비어천가예요. 이제 왜 이거랑 관련된 게 이제 옛말로 따지자면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돼가지고 드라마 제목으로 나와 있고 이 뿌리 깊은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그 시대를 다뤘던 드라마 제목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이제 용비어천가인데 뭐 이제 여기 꽃이 좋고 열매도 많다. 이건 이제 현대어 해석이고 당시에는 곧 좋고 여름 하나니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어쨌거나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그 최초의 그 글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세종대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간행되었다. 세종대왕식이고 특히나 세종대왕 관련해서 여기 훈민정음 나왔고 농사직설 나왔지만 이런 게 또 하나가 있다면 칠정산. 우리 조선의 실정에 맞는 글자체계, 농사기법, 그 다음에 천문체계 이렇게 된 책들이에요. 조선의 실정에 맞게끔 만든 독자적인 문화의 책이다. 이게 이제 그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무예 도보 통치가 편찬되었다. 이거 정조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이거는 광해군. 허준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가 제작되었다. 이거는 영조 때인데 그 영조 때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상기라는 분이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각도의 지리 풍속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남이 편찬되었다. 요거는 성종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